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다스 모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CSV 파일 하나를 좀 불러와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렸던 population underbar number라는 CSV 파일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먼저 불러와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다스 모듈을 사용할 때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pd.read_csv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내가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건지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인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uc-kr이라는 문자를 넣어서 한글을 인코딩해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로에 population number라는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new 버튼 눌러서 오늘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판다스 모듈 두 번째. 판다스 모듈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import였죠. import pandas as pd. 일단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population number는 pd.read_csv 괄호 안에 population number.csv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인코딩도 해주도록 할게요. euc-kr 그리고 population number 한번 확인해 볼까요? population number.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면 도시, 지역, 2015, 2010, 2005, 2000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인덱스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었어요. 0, 1, 2, 3.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 중에 이 0, 1, 2, 3이라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도시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CSV 파일 불러올 때 인덱스 컬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럼 중에 해당하는 컬럼을 난 인덱스로 사용하겠어. 그럼 중간에 인덱스 언더바 컬럼은 도시 컬럼을 나는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언더바 컬럼은 도시 컬럼을 실행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도시에 해당하는 컬럼이 인덱스 컬럼으로 지정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도시가 진짜 인덱스로 잘 지정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opulation.index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덱스가 제대로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underbar index라는 함수는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고요. sort underbar values 하게 되면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population number의 몇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 인덱싱 한 거죠. 2010년에 해당하는 컬럼을 나는 값 기준으로 정렬하겠어 라고 해줬어요. 이 sort underbar values는 이렇게 시리즈 클래스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opulation number에 2010년 데이터.sort underbar values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오는 데이터가 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none.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 컬럼의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none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결측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이터를 결측치라고 하는데 이 결측치는 맨 마지막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values 속성 안에다가 매개 변수로 ascending은 false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ascending은 디폴트 값이 true로 설정이 되어 있는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ascending을 false로 해주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population의 2010년 데이터를 나는 정렬을 할 건데 이 안에 ascending이라는 속성을 넣어서 이 데이터를 false로 지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아래에 오는 데이터는 결측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가장 아래에 오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2010년 인구수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들도 동일하게 정렬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는 sort underbar value 속성 안에다가 by라는 속성을 주면 돼요.
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나머지 데이터들도 정렬하겠다. 이때 차이점은 우리 앞에서 정렬했을 때 방법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다 바로 sort underbar values 속성을 넣어준 게 아니라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시리즈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을 해줬어요. sort 정렬하는 함수를.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sort underbar values 속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pulation number sort underbar values by 2010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데 이 전체 데이터의 순서가 2010년 데이터의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순서로 다른 데이터들도 전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ascending이라는 속성을 false로 주게 되면 결과를 내림차순 형태로 2010년도 컬럼을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들이 정렬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먼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먼저 지역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정렬을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경상권, 수도권으로 나뉘어지고요.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컬럼 순서대로 경상권 안에서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안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population number sort underbar values 안에다가 by 지역을 먼저 기준으로, 그 다음 그 지역 안에서 201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illNA라는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fillNA는 결측치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결측치를 처리하는 실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illNA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측치를 원하는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population number에 들어있는 결측치를 나는 value 0으로 채우겠다. 그럴 땐 fillNA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그 value 값을 뭘로 채워줄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population number fillNA 하고 나서 value를 0으로 나는 결측치를 채우겠다. 이렇게 결측치가 NaN이 아니라 0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population number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population number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 우리가 위에서 fillNA로 0을 채워줬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population number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바꾼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fillNA 내 결측치를 채운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inplace 속성을 true로 주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채웠던 그 결측치 0에 해당하는 값이 자동으로 population number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place 속성은 내가 방금 변경한 이 결측치를 자동으로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count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count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총 지역, 그러니까 각 컬럼별로 2015년, 2010년, 5년, 2000년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몇 개씩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count 함수입니다. population number count 하게 되면 아마 전체 데이터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4, 4, 4, 4, 4 이렇게 총 4개의 데이터가 컬럼별로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xis라는 속성을 활용을 하게 되면 컬럼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별로도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axis를 0으로 하게 되면 컬럼별로, axis라는 속성을 1로 주게 되면 행별로. 근데 기본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컬럼별로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셔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결측치가 존재하게 다시 population number를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불러왔을 때는 이렇게 결측치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population number count라는 함수를 셌을 때는 그 결측치를 제외하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개수만 세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05년 컬럼에는 각각의 결측치가 1개,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3, 2 이렇게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죠.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개수를 세줄 수가 있다. 이번엔 value underbar cou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value underbar count는
우리가 시리즈 클래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함수예요. 앞에서 배웠던 이 카운트 함수는 시리즈 클래스든 뭐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클래스든 이 카운트 함수는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밸류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는 각 컬럼별로 또는 각 행별로 우리가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 밸류 카운트는 특정 데이터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인 경우에 각각의 값이 나온 횟수를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p.random.randint라는 함수, 우리 앞에 배웠죠? 랜덤 숫자 뽑아내는 거. 총 0부터 5까지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100개의 1차원 형태의 시리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d.series np.random.randint s2는 pd.시리즈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np.해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바로 위에다가 numpy도 하나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import numpy as np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np.random.randint 안에다가 0부터 6까지의 데이터를 나는 100개의 데이터로 만들 거야. 그리고 S2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0부터 총 99까지 총 100개의 데이터가 0에서 5의 랜덤한 값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S2에 value count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시리즈 클래스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100개의 데이터 중에 3은 19번, 1은 18번, 4는 17번, 2는 17번, 5는 15번, 0은 14번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value count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몇 개의 데이터씩 들어있는지를 세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카테고리 값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카테고리 값은 지금 이 S2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0부터 5까지 분류된 총 6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리즈 클래스예요. 그 외에는 다른 데이터가 올 수 없죠.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위에 인구수 데이터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라고 보긴 힘들죠. 뭐 A, B, C 이렇게 딱 구분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는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적용을 해도 population number에 2010년 됐던 시리즈 형태로 나와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냥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아마 이 데이터가 population number라는 데이터가 지금은 총 4개의 데이터밖에 없지만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도시를 다 표현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데이터는 딱딱 떨어지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인구수는 전부 다 1, 1, 1, 1 하고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밸류 카운트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해줘야만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밸류 카운트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